자, 우리 암기노트 인적 자원의 유지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유지 관리. 유지 관리라고 하기는 좀 일반적으로는 유지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사기 관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유지 관리, 사기 관리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방, 오상, 그렇죠? 노상방기, 방출이라고 쓰지 말고 쓰지만 퇴직관리라고 해야 되겠 퇴직관리. 전반적으로 사기관리가 있습니다. 자, 퇴직관리입니다. 퇴직관리. 퇴직 전에는 퇴직자를 선정하고 퇴직 과정에서는 우리 했죠. 무슨 프로그램?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제도. 퇴직 이후에는 취업제한, 그죠? 취업제한 됐습니다. 퇴직 전에는 나이에 의해서 보통 정년에 의해서 퇴직하는데 요즘에 베이비붐이 본격 은퇴를 시작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있는데 정년 연장이 되려면 당연히 계속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임금이 상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 논의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논의가 있죠. 자, 우리는 퇴직 전직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퇴직 이후에는 취업 제한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오 후삼 부서 및 기관 이게 중요하죠. 퇴직 전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유관단체에 퇴직 후 몇 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퇴직의 쟁점이 저성과자였죠. 객관적인 저성과자는 없는데 우리 고공단에서 적격심사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성과자를 얘기한다면 금평 최하위 총 2년 맞죠? 무보직 1년 양자를 반띵해서 합친 거.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직위해제를 하고 교육훈련을 시켜서 성과가 미달할 때는 직권 면직시킵니다. 2015년에 저 성과자 얘기 나왔죠.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일반 해고를 확대한다면서 저 성과자들 얘기를 했고 그 맥락에서 노는 겁니다. 자, 요 사기 관리는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 사기 관리 같은 겁니다. 근로 의욕이다. 다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근로 의욕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 현상. 내가 일하기 싫어도 동료들이 열심히 하면 같이 일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일하고 싶어도 동료들이 좀 근로의욕이 떨어지면 나도 덩달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사기 실제로는 동기부여의 내용으로서 사기와 생산성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쪽이고요. 근데 사기 명목론은 사기는 생산성과 직접 관련 없고 필요 조건입니다. 원 오브 댐이에요. 그렇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꼭 사기가 높다고 해서 생산성이 증진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사기의 측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기 측정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기록 조사죠. 보통 10%에서 20%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기 정진 요거 기억합시다. 경제적인 거, 비경제적인 거. 비경제적인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것은 직접한 보수고요. 간접한 복리 후생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경제적이며 직접적 사기 관리는 보수 관리. 경제적이면서 간접적인 것은 복리 후생, 후생 복리죠.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홀비 맞고 건강 가라. 자, 비경제적이고 사회 심리적인 사기 관리는 스탈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인정, 성취, 성공, 기속, 일체감을 높여주는데 노, 중립, 재상, 충신.
다시 가시죠. 노중립 재상 충신.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현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자신들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속감, 안정감을 갖출 수 있겠죠. 정치적 중립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사기가 높아질 수 있겠고요. 제한제도, 그래서 제한을 해서 내가 보상을 받거나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사상담, 조직 부적응을 해결하는 거죠. 고충처리, 신상 문제나 직장에서의 불만을 처리해 주는 거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신분보장이 이쪽, 신분보장이 이쪽 됐습니다. 그래서 노중립 재상충신, 노중립 재상충신 됐죠. 총보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보상? 총보상. 총보상은 가시죠. 경제적이면서 직접 보상은 보수입니다. 보수는 보수 수준, 체계, 형태로 나눠져 있고 경제적이면서 간접 보상은 복리후생이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법정 복리후생하고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이었죠. 그러나 홀리스틱, 이제 내면, 정신, 심리까지도 복리후생한다. 비경제적인 것은 보직 선택권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맞춤형은 선택형이죠.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죠. 건강 복리후생은 방금 홀리스틱 복리후생하고 비슷하고요.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20대, 30대, 40대의 복리후생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의미감, 인정감, 역량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캘시라는 미국 공무원은 대통령 상도 받았지만 지금 캘시 어워드라 해서 미국 FDA, 그렇죠? 제약회사의 로비를 막아서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었는데 당시에 대통령 상도, 케네디 대통령 상도 받았고요. 캘시라는 FDA에서 근무했는데 그분이 90몇 살에 퇴직하셨고요. 약 100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미국 FDA에서는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캘시 어워드라는 캘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이 되겠죠. 한국은 시랜더 하자 참사를 막지 못했던 이장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의 전당, 자긍심, 인정감, 역량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 보수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이며 직접, 그렇죠? 경제적이며 직접 주는 보상을 말하죠. 공무원 보수는 자, 직무 수행의 대가, 즉 노동의 대가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 직접 금전적 보상. 공무원 보수는 법정 경직성, 비시장성, 사회윤리적, 즉 국민 전체의 봉사자나 노동 상권이 제약된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보수 수준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 보통은 국공법 46조에서 공무원 보수는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되 민간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 민간하고 균형이니까 대외적 균형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2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81%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90% 수준까지 높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무원 보수 결정 요인 수준,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이죠. 경제적 요인이 상한선이죠. 경제적 요인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맞죠? 상한선.
사회 윤리적 요인이 하한선, 정책적 부가적 요인.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 수준, 민간 생물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민간 생물로 기억하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보수 체계죠. 보수 체계는 개별 공무원의 보수 구성입니다. 스트럭처죠. 체계. 보수는 자, 기본급과 부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급은 기본급이고 부가급은 수당인데요. 이 본급을 결정하는 결정 원칙이 바로 생보와 노대라는, 그렇죠, 공무원의 본급을, 개별 공무원의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본급과 수당. 본급은 기본급, 수당은 부가급입니다. 이 본급은 생활보장적 성격과 노동 대가의 원칙이 결합되어서 본급이 결정되는데, 생활보장적 성격에서는 우리 근속에 따라주는 우리 근속 또는 연공급이라고 얘기하죠. 연공급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생활급으로 있습니다. 자, 이 근무 연수에 따라 주는 거니까 계급제, 연공서열에서 강조되고요. 됐죠? 생활급은 그 가족의 생계 유지,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강조되죠. 노동 대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무 수행, 직무 자체의 곤란도에 주는 것이 우리 직무급이죠. 직위분류제에서 강조되고, 이 직무급을 줄 수 있으려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했던 유일한 게 뭐죠? 바로 고공단의 가와 나라는 직무 등급이 있었죠. 직무 등급이 있었습니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돈을 주는 거죠. 우리 했죠. 직능 등급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주는 거죠. 직능 등급을 정하고 주는 거죠. 직능 등급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적급, 성과급은 결과, 근무 성과나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생무능성이죠. 그죠? 연생무능성. 자, 보수 직업의 형태는 우리 직업 방식입니다. 직업 방식. 고정급하고 변동급이 있죠. 고정급은 여러분 잘 아는 시간에 주는 거 시급, 1급, 주급, 월급, 연봉. 변동급은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개인 단위 주는 성과급은 성과 연봉하고 성과 상여금 두 개가 있습니다. 성과 연봉하고 성과 상여금 두 개가 있고요. 집단, 전체 단위로 주는 것은 비용 전략 인센티브, 개인 쉐어링이라고 그러고요. 프로핏 쉐어링, 이윤을 더 많이 달성했을 때 주는 것은 프로핏 쉐어링입니다. 공공조직에서는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 쉐어링, 즉 효율 배당이 조금 바람직할 수 있죠. 자,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성과급,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단위로 주는,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주는 성과급은 성과 연봉하고 성과 상여금 있고요. 성과 연봉은 다시 고정급적 연봉, 정보직에 줍니다. 이거는 고정급이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어요. 직무 성과급적 연봉이 있습니다. 직무 성과급적 연봉은 바로 고공단, 직무급이 있죠. 가급하고 나급이라는 직무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직무 성과급적 연봉을 줍니다. 물론 미지급 비율은 10% 잘 아시죠. 왜냐하면 금평 최하위 비율도 10%였죠. 자, 성과급적 연봉이 있는데요. 과장급이죠. 4급이죠. 4급은 우리가 직무 성과급이 있는 게 직무 등급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과급적 연봉. 성과 상여금은 과장급 미만이죠. 5급 이하. 그래서 성과 상여금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보수 총액의
약 15%로 지금 한 많이 잡았죠. 10%죠. 특별성과 가산금은 S등급 중에서 S등급 상위 2%입니다. 상위 2%에서는 우리 50%를 더 주겠다. 특별성과 가산금. 중요직무급을 설정하고 중요직무급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수를 더 주겠다. 그럼 이건 성과급은 아닌데, 그죠? 하여튼 최근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4급 이하 5%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예전에는 있습니다. 총정원의 5%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총정원이라 했는데 4급 이하, 그죠? 4급 이하 5%.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1급, 2급, 3급까지는 우리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고 4급 이하에서 총정원이 100명이면 95명에서 105명 사이에 부처가 자율적으로 뽑아 쓰고 늘려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95명에서 100명에서 95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의도적 절감 노력이 했다는 거니까 그 5명의 더 고용했을 때의 경비, 그러니까 100명에서 95명으로 됨으로써 5명의 경비를 줄였으니까 의도적 절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체 전용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자, 공무원 연금개혁 2015년이니까 연금 수급권이 20년입니다. 그러면 1995년 1월 1일 이후죠. 1996년 1월 이후 임용자는 이제 연금 개시가 65세로 바뀌었습니다. 왜 1996년이냐 하면 2015년 연금 개혁을 했기 때문에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려면 20년이 걸리는데 1994년, 95년에 임용된 사람은 이미 20년 근무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이 인정돼 버렸죠. 그러니까 요 하나만 기억하시죠. 최근에 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자들은 국민연금 수급권이 65세다. 공무원들의 사기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기자가 바로 공무원 연금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됐습니다. 자, 복리후생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